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코로나가 아마 여름 부분에 아주 다시 한번 핫하게 붐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를 가장한 코로나 부분이 이제 아마 극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한 구독자님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던 답변 위주와 시황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애플에 있는 관세 25% 관련된 메시지와 유럽에 있는 관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전체적인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체 나스닥 부분에 있는 추이도 요즘에 동향이 어떻냐, 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동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비트코인에 따른 조정적 범위도 좀 많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조정적 범위가 도미넌스에게도 미치는 비중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도미넌스도 한때 63.5%대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말아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잠깐 알트코인 부분이 좀 오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일단은 발표 기간 추이를 보았을 때도 이제 90일 동안에 따른 추이의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변동성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순유입 순유출 범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틀 안에 좀 갇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변동성 추이에서도, 이 국제 변동성 추이에서도 충분히 이 수급에 있는 위치도 어느 정도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좀 제한적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언급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이번에 이제 메이저 은행들 시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웰스파고까지 합쳐가지고 이번에 자체적으로 연합 스테이블 코인이 곧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예정대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까지 많은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규제 부분도 어느 정도 일단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제 적인 추이로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구독자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11만이 넘어갔으니까 12만 곧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따라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런 차트적 관점에서 이제 이 가격대가 11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맥디를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맥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맥디 관점에 12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맥대에 있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좀 내려가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한동안 추이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여기서 좀 한 템포 패턴에서도 잠깐 쉬어가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쉬어가는 패턴이 또 나왔을 때는 아마 알트코인에게 한 번 더 기회는 열려져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기간 추이에서도 충분히 더 많이 안 올랐던 코인들 중에서도 약간 좀 더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만약에 편입을 해서 가져간다고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이런 형태에서도 이더유도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좀 가져가셨던 분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져가는 형태로 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이제 따라서 또 수익이 갈리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 먹으실 분들은 여기 이점에서 챙겨 먹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 모아가는 형태이긴 하지만 기간은 전 정해져 있다고 보여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향후 생각이 120K 이상 넘어간다고 해도 넘어가는 이 범주가 어느 정도는 막바지에 있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표로 마스터 플랜 표로 보았을 때도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답이 나와져 있죠. 어느 정도는. 자,
이번 최저점 구간에서 최고점 구간 추이를 찍어봤을 때 어땠습니까? 대부분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예,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 잘못 찍었습니다. 이제 최저점 구간에서 최고점 구간 추이를 만약에 찍어보면 이제 600%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극한으로 내가 다 챙겨 먹겠다라고 하면 이제 대략 800% 정도 언더가 오면 이제 막바지라고 저는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여기 600%가 넘어가는 시점 때부터는 이제 경계선 라인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20K가 넘어가 부분까지는 볼 수 있지만, 그 120K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팔아도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특별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더 모멘텀이 있을 만한 강력한 호재가 아니고서야는 그게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연출되기에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기게 되면 파생에 있는 숏에 있는 범주를 좀 더 누르고 나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금리 인하의 부분도 생각보다 좀 시점이 늦어진다라는 것도 전체적인 생태계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하루 연체되는 비중과 그리고 이 연체되는 이 비중이 생각보다 부담 요소가 클 겁니다. 스타트업 기준으로 말을 하면 말이죠. 그럼 스타트업에 있는 대부분 블록체인 기업들은 그 기간이 1분기만 된다고 해도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큰 덩어리를 보았을 때는 이제 감축 법안에 있는 내용이 있는 틀만 봤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의 핵심은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돈을 집행하자라는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로는 효율적이지 않는 쪽에다가는 집행을 안 해준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스타트업에 따른 지원금 부분도 일정 조정은 재조정이 들어서 그런 지원금 정책이나 투자 들어가는 비중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범주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좀 더 박스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알트코인들에 따른 동향의 방향성은 좀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남길 테니까 그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